민생 앞에 진보 보수는 없다. 저희 편의점이 준비한 좌우 합작 토론입니다. 최근 정부가요,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편익, 그것이 이유인데요. 가뜩이나 손님 없는 전통시장에 그래도 주말에는 가끔씩 소비자들이 많이 왔는데 혹여 매주 대형마트로 쏠림 현상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사라지면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우리들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깊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우리 안진걸 소장은 저희 방송 첫 출연이세요. 예. 네, 뜨거운 연대 인사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예. 장윤선 TV가 처음에 생길 때 취재 편의점이에요. 예, 취재 편의점이 생길 때 이름부터가 너무 기발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를 막 올렸습니다. 네. 예, 자발적으로. 네. 뭔가 굉장히 좋은 방송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으로. 예. 그때 어느덧 구독자 30만 원 앞에 두고 있어서. 예. 자, 이번 달 안에 50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따금씩 초반에 나오시다가 네, 다시 나오셨어요. 네. 예.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승재 의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초반에 취재 편의점 시작할 때 나왔었고요. 역시 취재 편의점은 추구하는 방향성,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많은 시청자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도 사실은 민생에 관련돼서 어떤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기꺼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은 좌우 합작 토론입니다. 이렇게 아니, 저희 방송을 자꾸 무슨 편향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좌파 방송 출연 안 한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합리적으로 시민분들께서 판단하시고자 저희는 그 길을 열어드리고자 네. 저희도 사실은 중소상공인입니다. 예, 편의점 열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섭외 전화했을 때 서로 의아해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뭐 안진걸 소장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의아한 건 아니고요. 네. 안진걸 소장님 뭐 제가 과거에 소상공인 운동할 때 네. 그때 참여연대 그때 가셔서 같이 뭐 상가인들 취업법 관련돼서 민생 문제 같이 해결했고요. 같이 하셨어요? 네. 그럼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다만 이제 이 관련된 주제에 관련돼서 사실은 네. 의견이 서로 비슷할 거라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취재 티키타카가 네. 사실은 좀 될 수 있는 서로 내용이 서로 같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네. 아니 저는 네. 최승재 의원님은 한 10몇 년 더 됐죠. 소상공인 연합회장 하시 전에도 네. 네. 어떤 업종에서 예. 또 그 업종 대표도 하셨었어요. 예. 장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예, 진짜 부지런하세요. 중소상공인 예. 지역경제, 장업경제 살려야 된다고 다니셨고 예.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예. 대형마트들이 일부 편익은 있지만 정말 인근의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역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더 커서 같이 반대 운동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그러니까 처음으로 법정단체로 출범했을 때 초대회장님이셨거든요. 예. 그때도 저희들이 그 위상도 올라오고 너무 좋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비례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말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만나면 반겨주시는 분이 이제 최승재 의원님하고 네. 한국노총 출신 김영동 의원님 네. 이 두 분은 만나면 반겨주시고 네. 어떤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비서실장님. 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한국노총 변호사님. 상금 변호사실 네. 때 노동 이슈도 같이 그때도 연단에 비해서는 많이 뵀죠. 그래서 지금도 의원님께서 계속 그런 뜻으로 또 계속 활동해 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의아했던 건 그 의원님이 이게 찬반 토론을 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제 찬성한다고? 그럼 나 그분이랑 토론 안 할래. 왜냐면 입장이 바뀌시면 내가 이상하잖아요. 논쟁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 기자회견 하셨다.
윤석열 정부의 네. 그 의무협 그 무력화 방침에 아 그래요? 그럼 얼른 만나야죠. 이렇게. 아니 근데 의원님 그날 기자회견 하신 날 지도부 지도부하고 만나서 얘기하시고 나서 기자회견으로 세게 비판하셨다면서요. 지도부 만난 건 아니고요. 네. 그날 원내체크회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당의 정책위 부의장이니까 네. 참석을 하는데 네. 원내체크회의에서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가 네.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관련돼서 소비자 편익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사안과 함께 예.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대형마트 의무에 관련된 것보다는 소비자 편익성으로 네. 홍보성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날 저한테 바랄 게도 없었지만 네. 침묵을 하고 곧장 소통관으로 가서 기자회견으로 뭐, 회의 때는 말씀 안 하셨고 예. 회의 때 가서 말씀하셨구나. 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네. 그리고 제가 또 당의 소상공인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변을 했던 거는 뭐 네. 뭐 천하가 다 아는 다 알고 일이고. 있는 일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 비례대표로 들어온 거고요. 예. 또 당 정강 정책에도 소상공인 이야기를 최초로 집어넣었던 네. 또 분야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런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니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어떻게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요구 그다음에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러 국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반대 의견도 피력하지 못한다. 이건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기자회견 하셨다.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곧 설인데 다들 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충남 서천에서 그 수산물 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화재가 발생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거 좀 특별재난구역으로 당장 뭐 이거 다들 막 대목이라고 해서 물건들 많이 사다 놨는데 이거 다 타버려가지고 지원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왔다가 또 여당 대표이신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 왔다가 사진만 찍고 가버렸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 안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지금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왜 봉합쇼를 했냐 이런 지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지적도 의미가 있지만 뭐 어디서는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왔잖아요. 네. 한 3, 40분 기다린 걸로 아는데 네. 그 시간에 얼른 먼저 장동혁 의원 지역구잖아요. 네. 가서 얼른 상인들이 좀 이따 대통령이 안 그래도 만나는데 제가 미리. 미리 얼른 뵙고 일단 오늘은 10분 정도 짧게 하고 나중에 길게 하자. 네. 소상공인 특히 우리 최승재 의원이나 장동혁 지역구원이랑 같이 오겠다 예. 하고 일단 10분 정도 듣고 네. 대통령님 왔을 때 네. 안 그래도 지금 먼저 만났는데 정말 거의 전 상가가 손실됐고 전소됐어요. 설날 앞두고 정말 뭐 한 달 1년치에 뭐 서너 달의 예. 소득을 다 거두는 거거든요. 대목이거든요. 네. 큰일 났다. 네. 그 정부나 여당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모양새 좋아요. 근데 기다리다가 이제 이놈 하나는 거의 100도 가까운 폴더 인사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래 반말로 툭 치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장동익이 지역구대 네. 기자들도 있는데 네. 반말로 네. 장동익 의원도 당 사무처 헌법위원인데 당사역 아닙니까? 예 그런 모습이 네.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다고 보고 결정적으로 네. 두 분이 만난 건 그렇다 쳐도 네. 상인들은 안 만나고 가셔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1층에서 잠깐 만났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들이셨 지역 공무원들. 공무원들하고 네. 그 국민의힘당 소속의 기초의원님들이던데 그건 두고두고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몰랐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인 것 같아요. 2층에 그렇게 상인들이 150여 분이나 되는 분들이 모여 계셨는지 몰랐다라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많은 이제 현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행정 책임자라든지 뭐 대통령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에도 방문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다 전체 현장을 다 둘러보거나 많은 분들을 직접 한 분 한 분을 뵐 수 있는 여건과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날 가서 충남도지사 그 지역이 마침 김태흠 김태흠 도지사의 전 지역구입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서 빨리 피해 복구와 네. 그다음에
빨리 상가 시장을 복원시켜주고 국비를 지원하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직접적인 그거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네. 아주 하신 것 같고 이제 사진을 찍히거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는 이제 사실은 언론들이 취재 과정에서 네. 그거에 관련된 주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게 부각된 거죠.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당히 부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인들과의 접점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히 다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의 업무라는 것이 네.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복구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피해에 관련된 부분을 하느냐 이게 사실 효율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이런 걸 갖다 어떤 시기나 어떤 장소에서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나쁜 식으로만 왜곡을 친다면은 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이 결과를 좀 두고 보시고 만일에 제대로 된 또 재난 피해 지역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를 안 된다든지 네. 정상적인 우리가 민생 관련돼서 네. 결과가 안 좋다 이렇다면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어. 행정적인 거나 예. 저는 피해 복구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 아주 적극적으로 예. 누구보다도 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예. 아주 또 스타일이 좋아, 빠르게 가? 빠르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꼭 그렇게 비판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의원님?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네. 이게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뭐 사안에 따라서 이제 사실 피해와 관련돼서 다 해주면은 또 나중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준비하는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도 네. 어떤 구나 특정 구도 좀 늦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는 것도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네. 특별재난구역이 안 됐다 그래서 상황에 네. 따라서 예. 보험료 납입 지원이라든지 긴급생활안정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이거 안 되면 우리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떤 이번 뭐 특별재난 지역이든 뭐든 그거에 더하든 또는 준하든 네. 반드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게 제일 좋았는데 네. 만약에 사정이 정 안 됐으면 사실 여당 대표가 라도 도지사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마침 사무총장이잖아요. 예. 거기 모여 있는 건 여당 대표한테는 최소한 정부는 갔을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위원장 정말 폴더 인사한 다음에 그래 장동혁 지역구야 막 반말로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고 열차로 같이 올라가자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제자리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고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생에 대한 네. 또는 정말 사회 약자나 억울한 일이 생긴 분에 대해서 네. 본인이 그렇게 동료 시민을 강조했는데 대단히 아쉽다. 네. 나중에 혹시라도 비대위원장 지금 뭐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게 막 치열한 논쟁 중인 것 같은데 예. 정말 민생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날부터 제대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깊은 성찰을 해서 네. 다음 요즘 민생 이슈 대할 때는 예. 정말 시간과 예.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대해라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적 비판은 민생과 정치를 섞지 마라.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여당 의원님이기 때문에 참 아니, 말씀하시기가 아니, 어렵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뭐 역대 정권에서 네. 현장에서 네. 이런 때 사례 때 많이 같이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안내도 했었고 네, 현장에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있었죠. 뭐 그건 뭐 소위 얘기해서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마찬가지고 네. 제가 뭐 앞에서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 모습이고 네. 근데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춰지냐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장을 리얼하게 잘해서 퍼포먼스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네. 현장이 부족한 부분을 결과로 만드는 능력은 좀 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에. 네, 그래서 네. 장동혁 사무총장이 물론 당 사명이긴 하지만 네. 아직 초선이고, 초선이고 예. 그다음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설정에 대해서 네. 극도로 좀 혼란이 좀 있을 수 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예.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친근감 표시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각 그다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즉각 처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처리하는 과정을 본다면은 네. 이게 적적인 관심과 적적인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동네의 민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천재지변과 네. 또 일반적인 재해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별 없이 처리하게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결론은 상인들의 피해 복구를 시키겠다는 의지만큼은 네.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시 네. 또 토론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도 여셨지만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방안 이거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정부는 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고 또 의원님은 어떤 차원에서 이거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건가요? 정부는 이게 이제 소비자 편익 문제 네. 민생대책회의에서 나왔는데 그날 대통령 참석 못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민생대책회의에서 국무조정 실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네. 이 온라인 배송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왔다가 네. 많은 부분들과 여론들이 네. 안 좋아져서 네. 사실 보류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발 더 나아가고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특정 지역에서 그 의무 휴업과 관련돼서 조례로 네. 허용하는 문제들이 좀 됐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무 휴업과 관련된 시작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제정일 될 때는 네. 이것도 법률로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유연이냐 아니냐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네. 사실 안진걸 소장님도 잘 아시면 대법원에서 판결도 났습니다. 정당성이 네. 부여가 됐습니다. 네. 이건 위법적인 요소가 아니다. 의무휴업 자체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네. 헌법기관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걸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죠. 사실 법률적을 떠나서 네. 의무휴업에 관련된 부분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조금 하고 네. 소비자 편익성이라는 걸 해서 강조해서 네. 일방적으로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걸 하겠다 아니면 완전히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처럼 추진만. 나왔고 네. 그렇게 나왔는데 네.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추진하겠다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죠. 네. 사실은 그리고 제일 문제는 여기에 문제는 네. 정서적인 문제가 네. 당사자들하고의 예. 의견을 예. 일방적으로 청취할 수밖에 없다. 마트 옆에 예. 대형 마트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지만 예. 현장의 중소상공인들의- 중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또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 자체가 예. 정말 수렴이 안 됐다. 제대로 수렴이 되거나 이게 통계치와 그다음에 공청회와 예.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부족했던 부분이죠. 사실은 이건 또 자칫 잘못하면은 아무리 행정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네. 받더라도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외되고 예.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대책이 있느냐? 지금 현재 뭐 큰 대책도 내놓지도 않은 거거든요. 네. 그거는 특정한 네. 기업의 네, 입장에 서서 기업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예.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쪽의 이득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네. 어떻게 표현할 여당이. 것이냐. 네. 그리고 소비자 편익성으로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저는 반대다. 그동안 그리고 제가 예. 수십 년 동안 예. 대형마트 골목상권을 보호하자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반대를 하는 당연한 예. 거죠. 예. 네, 최승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제 100분 토론 같아 막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지로 몰아가는 분들이 예. 다수니까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얼마나 의원님 같은 예. 그런 이게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예, 예.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는데 예. 아까 최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소송까지 다 갔습니다. 네. 다 가서 일부 소비자들이 좀 생활성의 불편을 호소할 수는 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둘이 맞벌이하고 애 키우려 정신 없어서 정말 일요일 날 네. 그날밖에 정말 여유가 안 되는데 네. 그때 꼭 의무협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친한 네. 분들 중에. 네. 그럼 네. 제가 아니 토요일 날 오후에 가세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두 분 중에 한 분이 잠깐 가도 되잖아요.
일요일 날 아니면 전통시장 조금만 늘 대형마트를 차로 갖고 잔뜩 사갖고 갖고 대형 냉장고에 잔뜩 1+1, 2+1 넣어놓고 나중에 유통기한 다 지나 있고 실제 가정경제에도 말로는 소비자 편익이잖아요. 그러나 대형마트를 잘 분석해보면 가정경제에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 못 가고 빨리 대형마트에 예. 더 싼 게 있는 거 알고 많이 사야 되는 경우 가는데 그러면 냉장고에다 잔뜩 넣어놓고 나중에 보면 다 한두 달 지나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비용 또 내고 맞아요. 환경 파괴하고 그리고 재래시장은요 걸어갑니다. 그럼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동네 풍경도 다시 한번 여유 있게 보고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물론 대형으로 못 사지. 물론 이제 자동차로 와서 좀 주차장에서 할 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아 우리 동네 이런 가게 돼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보면 친절에 목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정통시장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일부는 대형마트가 싸지만 네. 뭐 우리가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도 항상 뭐 차례상 네. 조사해 보면 농수산물이나 이런 건 재래시장 훨씬 싸다고 나옵니다. 네. 공산품이 대형마트가 더 싼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지만 예.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 요새 딸기가 되게 비싸요. 네. 대형마트에. 근데 제가 재래시장 갔거든요. 싸. 아 정말요. 딸기는 재래시장 가서 사십시오.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지 그러니까. 밥값도 안 됩니다. 예, 딸기가 예, 전통시장 딸기 거기 가서 사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러면 동네가 매우 활성화되고요. 예, 예. 정말 이 편익이 예. 얼마나 더 우선하냐면요.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예. 자, 지역경제 활성화돼서 그 사람 돈을 벌잖아요. 동네도 돈을 쓰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뭐 도서관이라든지 예. 어린이들 위한 행사가 있으면 기부도 조금씩 하고요. 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훨씬 그 지역이 평온해집니다. 동네 상공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데는요. 치안도 잘 됩니다. 우리가 취재 편의점이잖아요. 맞아요. 편의점의 일부 기능에 치안 기능이 있다고 편의점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편의점주나 편의점 알바들 우리가 치안까지 해야 되냐고 이렇게 비판했지만 네. 그냥 불이 환하게 밤에 켜져 있는 그럼요. 동네와 동네 상인들이 장사를 열심히 네. 하는데 하고요. 다 깜깜한데. 대형마트가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해가지고 다 문 닫아 있어요. 막 임대 문이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나갈 너무 때도요 많아. 썰렁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아니, 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종로 지나가는데 큰 건물들이 종각 근처에 전부 임대 나와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면 미국에서도 이게 논쟁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유명한 버니 샌더스도 벌링턴시 시장할 때 대형마트를 막아가지고 유명해졌거든요. 네. 올마트가 상륙한 데 보면 다 동네 경제가 깨지고 그 중소상공인들이 냈던 세금이나 기부금이 없어지니까 네. 지역으로 황폐화됐다라는 보고서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책도 예, 있어요. 예. 대형마트와 지역경제라는. 제가 한참 읽었는데 그래서 종합하면 일부 소비자들 특히 맞벌이 육아 부부들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토요일이나 월요일로 하는 방법이 일부 있고 예. 그때도 도저히 안 되면 네. 이제 동네 시장에 잠시 마실 나가시는 방법도 네. 있고 예. 예전엔 전통시장이 주차도 안 됐고 뭐 카드도 안 됐고 이런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네. 지금 가보면 주차 대부분 되고 카드도 잘 되고 네. 저렴하고 또 위생적이고 네. 또 사람의 정 넘치고 그래서 소비자분들의 일부 불만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 헌법 123조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조항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네. 대형마트 의무협을 폐지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논란이 있으면 네. 계속 좀 대화해갖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네. 개선하면서 가면 되지. 네. 너무 느닷없어요. 갑자기 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그 부채 때문에도 시달리고 계시는데 네.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1박 2일 토론을 하더라도 저 얼마든지 예. 말씀드릴 생각이 있는데요. 예. 뭐 경험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논리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네. 한쪽 면만을 되게 부각시키는 부분이요. 그 이면에는 네. 그 결론적으로 기업의 사기업의 예. 약탈적 자본에 의한 예. 이득을 추구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특히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인들이 말하면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갑니다. 예. 사실은 예. 가시는 분들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예. 특정한 편의성, 예. 대형마트가 어떤 소비의 패턴에서 좀 편의성이 생기고 발전하는 면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네. 대량 물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관련된 부분,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여전히
그 골목 상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접해야 될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발전을 시켜서 전혀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측면이 긍정적인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것은 부각을 안 시키고 네. 대형마트의 매출과 대형마트의 편의성을 강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네. 왜곡시키고 네. 은폐시키고 네. 엄폐시키고 네.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그늘지고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쓰레기 넘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면은 예. 나중에 건물만 남고 예. 나머지에 숨겨진 사람들 그다음에 그 많은 찾아갔던 서민들 소비자들은 예. 사실은 어디로 가나요? 예.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대형마트에서 창고형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대형마트보다는 온라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사시는 그렇죠. 분들이죠. 우리 대부분의 네. 우리 현재 대부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그 현실을 그냥 애써서 네.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발전적인 측면에서 네. 유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간에 조화를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네. 전통시장, 골목상권 네. 아니다. 예.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맨 처음에 대형마트 상생이라는 이름에 거짓된 상생이라는 말에 의무협을 만들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 유례 없는 네. 콩나물, 두부 예. 이런 것까지 파는 대형마트가 예. 골목상권 여기 대도시 4대문 안에까지 들어와서 영업하는 나라는 예. 360일 영업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러면서 편의성은 다 봤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부 뭐 콩나물까지도 본인들의 제조에 관련된 부분은 자기들 책임지지 않고 예. 그냥 뭐 유통구조나 네. 그 하청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딸기 얘기하셨는데 예. 딸기도 본인들은 그냥 창고만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납품한 사람들한테 예. 납품단가 후려쳐서 예. 앞에다 진열하고 예. 이런 문제만 발생시키는 아주 나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 행정이나 현장을 예. 모르는 사람들은 예. 몰랐죠. 예. 그리고 지표만 나옵니다. 우리나라 유통이 발전시킨다. 뭐 매출이 오른다. 1인 가구들이 많이 간다. 1인 가구들이 막상 가서 네. 당장에 하루에 이득이 얻어지는 모르지만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동네 휴장 아저씨가 장사가 안 돼서 무너져서 네. 미용실 갈 돈도 없고 동네가 껌껌해지고 예. 내 아기가 어디 혼자 다니기가 힘들어지고 이 부작용은요 수십조 수천조의 그렇죠. 문제적으로 맞습니다. 발생됩니다. 사실 갈등이 예.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치가 좀 그 상생,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 있고 좀 부자 있으면 서로 돕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지금은 다 학교 급식이지만 옛날에는 뭐 도시락 반찬 예. 뭐 나눠 막 먹었죠. 그 나눠 먹고 막 그렇게 컸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 같이 공동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정말 황당한 게 이 대형마트 의무위협을 도입한 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휴대폰 담통법도 네. 폐지를 발표했는데 느닷없이 물론 이제 보조금 더 주면 좋지만 보조금을 더 주면 더 줄수록 휴대폰 요금은 안 떨어지거든요. 보조금을 엄청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도입한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보수 정부에서도 당시도 반대 목소리 있었지만 char한 토론 끝에 보수 정부 내에서도 네. 또 국민의힘 당의 전신들인 네. 뭐 새누리당이나 이 당시 그 네, 예. 보수 한나라당? 당 예, 예. 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해서 뭐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바람도 있었고요. 네. 그래 대형마트 의무협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달에 2번만 일요일 날 쉬어서 네. 그때 매출이 물론 이제 아까 우리 댓글에 보면 야 일요일 날도 안 간다는 분도 있지만 물론 안 가는 분도 있어요. 네. 말했잖아요. 아까 제가 토요일이나 월요일 날 선택해서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 나 오늘 꼭 사야 되는데 네. 재래시장 한번 가보자 하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네. 매출이 대략 10에서 20% 정도는 증대되는 거로 나옵니다. 네. 전혀 효과가 없다고 정경련 우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당장 이야기를 해요. 동네 여러분 혹시 동네 가서 일요일 날 심지어 편의점이라도 가보고요. 그다음에 정통시장이다 아니면 슈퍼 가서 일요일 날 의무협 때 한 달에 2번 하잖아요. 좀 매출 늘어나요? 물어보면 아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조금은 늘어납니다. 네. 다 하십니다. 저는 진짜 물어보거든요. 항상 일요일 나가가지고. 아유, 활동가니까.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일요일 날은 저 오늘 마트 쉬는 날이던데 조금 늘어나나요? 이렇게 살짝 모른 척하고. 그러면 그분이 무덤덤하게 그래도 조금 낫죠. 안 선생님 다 알아볼 것 같은데. 이제 알아보는 분도 있지만 몰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의 길로 보장을 해주는 거고 한 달에 딱 2번만 그래도 우리가 재래시장에게 좀 더 숨통을 틔워주자. 이 정도 우리 사회가 합의를 본 겁니다. 나름대로 타협한 거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인위적으로 경쟁력을요 계속 하락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 저는 역대 정권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다 저는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을 시키고 그냥 사탕 하나 올려주는 식으로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그들의 경쟁력을 최소한 유지시켜 주는 거였는데 관련된 의무협도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그 일요일 날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요일 날 대형마트가 좀 쉬면은 그나마 사실 본인들 그냥 마치 인디안들이요. 땅 뺏긴 거다 다름없는데 그나마라도 요때만큼 약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부분인데 근데 그때 와서 장사가 좀 그나마라도 손님이 좀 옵니다. 물론 어떤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형마트에 안 가면은 전통시장 우리도 안 갈래. 우리는 대형마트 족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손님의 10분의 1이라도 와도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정말로 소중한 거 이 사람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외면한다면은 그럼 대한민국은 과연 건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합의된 사회가 일방적인 부분이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대형마트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도심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각종 금융 혜택 다 받고 들어가죠. 대기업들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들 다 받았죠. 아까 단톡법 얘기했지만 애초에 정부에서 통신사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피해가 소비자들한테 이득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만 더 부자를 만들어주고 대기업만 더 큰 기업을 만들어주고 이득은 안 돌아왔죠. 맞아요. 안 돌아왔죠. 우리 맨날 비싼 기본요금 쓰고 있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외국 들어오면 억울하기도 하고 자동차는 왜 우리만 이렇게 비싸게 사야 되나 생산국인데 이런 얘기가 그것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동네 상권과 같이 갔을 때 일어나는 활성화가 정말로 그리고 하다 보때 슬리퍼 신고 슬리퍼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난닝구 입고 아니 동네 털렛 나가 시장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저씨 그렇게 조그만 딸기 3,000원어치라도 사갖고 왔는데 대형마트 가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괜히 1+1이라 그래갖고 이게 샀는데 막상 오니까 1+1이 그냥 하나 사는 것보다 더 비싼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창고에 싸놨다가 집에 싸놨다가 나중에 버리는 일이게 쓰레기 봉투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상생입니까? 그래서 외국 사례를 우리는 보면요. 외국은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백화점만의 특색이 따라서 백화점은 공산품 위주로 그런 거 위주로 팔고 편집샵 위주로 또 발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여행 많이 가는데 왜 거기서는 선망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정부의 시책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펼치는 기울어진 운동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중국에서 3년 살다 왔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남성들이 대체로 시장을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재래시장을 가요. 근데 동네 근처에 전부 재래시장이 있어요. 아주 작은. 그래서 가면 그 시장에서 오늘 먹을 것만 딱 사요. 그리고 외국인들만 그런 대형마트를 다녀요. 근데 대형마트에도 우리는 온갖 거 다 팔잖아요. 뭐 공산품부터 막 1층부터 3층까지 막 다 파는데 식료품, 신선식품 이렇게만 딱 팔아요. 공산품은 또 딴 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마트는 엄청 멀리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라고 해서 되게 먼 지역에 북경에서도 멀리 가야 있는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시진핑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것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처럼 막 싸놓고 다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는 게 또 일이고 되게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계획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균형적으로 발전해서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하나의 결과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최승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야성이 여전히 야성이 살아 계시고 아니, 여당 국회의원인데 약탈적 자본 네. 아니 원래 가장 급진적인 표현. 원래 사실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네. 저는 정말로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정말 치열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대 될 거란 전말이 많았잖아요. 임기정부를 네. 심판해서. 네.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현수막을 전개 걸었거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앞에는 붉은 현수막으로 색깔도 붉은색 바꿨어요. 네. 당시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 네. 그러니까 보수가 그동안 안 했던 네. 파격적인 구호인데 그게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경제민주화 말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걸 쉽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뭐냐? 네. 헌법에 있는 거 뭐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 뭐 지역경제 성장 이렇게 되는데 어렵잖아요. 네. 아, 돈이 돌아. 기업이나 부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네. 큰 마트만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서민들한테도 중소기업, 중소상공한테도 심지어 빈민층에도 청년에도 돈이 도는구나 들어오는구나. 네. 그래서 그게 선거에서 이기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수 정부라는 게 무조건 모든 거 다 시장에 맡기지 않습니다. 네. 다른 나라도 보면요. 네. 미국이 가장 존경받는 루즈벨트는 얼마나 많이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분명히 타협하고 상생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형마트 의무 관련해서 하나 또 이야기하면 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한 달에 일요일 날 2번 쉬는 게 맞아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입장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택배 코로나 시대 택배 시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과로사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다 좋은데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택배사에 막 왜? 데모도 하고 청원도 내고 민원도 내니까 지금 과로사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것도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네. 맞아. 택배 노동자들이나 택배 사람들이 뭐 과단 요구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러신다 하더라도 일단 노동시간은 밤 11시에서 막 새벽 3시 이때까지 택배 물건 나르고 있는 건 집에 가다가 저는 술 먹고 들어가다 그분들 보면 내가 미안해가지고 근데 네. 막 헐떡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어쨌을까 저분들 저러다 쓰러지면. 근데 요즘에는 쿠팡 말고는 안 보이잖아요. 네. 자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야 모두가 최소한 우리 사회 발전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대형마트 문제든 휴대폰 요금 인하든 네. 또는 노동자들 과로사 문제든 그런 걸 뒤로 하는 것은 네. 건강한 보수 좋은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최승재 의원님을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사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 뭐 쿠팡 근로자들이 뭐 사건에서 과로사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네. 마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거나 그냥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사람들이 막 들고 나가 정치권이 드러나는데요. 네. 사실은 애초부터 이런 부작용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새벽 배송 네. 아니 뭐 밤 몇 시까지 시키면 그 다음 날 이튿날. 물론 그냥 새벽에 몇 시까지 물론 신선식품에 관련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 관련된 굳이 네. 새벽 배송을 안 해도 되는 문제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근데도 보면 무슨 총알 배송, 뭐 총알 무슨 번개 배송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맞아요.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 희생과 네. 그다음에 그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근로자들의 거의 무슨 처절한 네. 그 투쟁과 네. 그다음에 마트 근로자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게 친절과 여러 가지다 네. 보니까 사실 이 서비스 업종상 환경이 불편할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네. 앉아서 안락은지에 앉아서 근무하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제반적인 여건에서는 아직 안 갖춰져 있고 네.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소비자 편의는 아니잖아요. 네.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게 소비자들 네. 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불편할 거고 네. 그 내장사도 아닌데 그 어떤 생활하려고 나오신 네. 분들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최소한의 네. 기본적인 휴식과 그다음에 아까 그런 근로자들의 네. 운송하는 분들의 휴식이 보장이 안 된다 뭐 사다가 그냥 졸다가 운전 사고 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예. 큰일 납니다. 창고에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안 하니까 옛날에 대형 화재도 나고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또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다시 뭐 돈 주고 지원금 주고 생활비 보상금 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지는 건 사실 손해를 안 보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들이 각성해야 되고 경제권들이 각성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올바른 얘기를 진실된 얘기를 전달을 해야 돼요. 네. 행정 편의지위로 가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은
90%의 국민들 대부분을 갖다가 소외시키고 예. 그냥 다른 나라로 이민 보낸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댓글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질문 계속 이어갈게요. 다시봄님께서 확실히 마트 휴무일엔 동네 마트 손님이 많긴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지우님께서는 우리 동네 마트 좋아요 상생하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카드 결제가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요구하셔서 좀 그래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아카시아님께서는 부산인데요. 전통시장 한 70% 정도는 신용카드를 안 받습니다. 이것 좀 고쳐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제가 같이 연동해서 시간이 이제 45분이라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도 해가지고요. 근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한다 해도 다수의 소비자들은 그냥 온라인 배송한다. 요새 다 온라인 배송으로 하지 누가 또 대형마트를 가냐. 이게 꼭 딱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카드냐. 그냥 대기업의 이익에 그냥 편승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자, 안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질문하셨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일부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건 전통시장 매출이 막 늘어나서는 아닙니다. 네. 그래 일요일 날 좀 숨통이 트이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이 의무협 제도를 적극 옹호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동네 마트, 대형마트 한 2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가격 경쟁하겠습니까? 서비스 경쟁했으면 오히려 독점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제도를 손볼 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니까 대형마트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보면 보수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또 시장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전통시장을 옹호하는 좋은 정책을 폐지하는 걸로 풀 일은 아니다. 네. 온라인으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이제 최승재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쿠팡식으로 네. 철화에 몸을 갈아 넣는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서 새벽에 이렇게 배달된 시스템이 오르냐. 외국 같은 경우는 차량노동 아예 금지시켜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차량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새벽에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낮에 노동 8시간만큼 새벽은 뭐 노동 4시간 정도만 하게 해서 인력을 운영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게 준해서 어쨌든 충분히 휴식은 쉬면서 네. 차량은 이제 차량 노동 발암 물질인데 그러니까 온라인 배송은 오히려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 배송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화풀이할 일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대책이 더더욱 느닷없는 겁니다. 효과도 없는 것이고요. 네. 온라인으로 이제 이 세상이 바뀌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변화에 대한 움직임은 빠르게 말씀드리면 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라인을 이렇게 변화에 대한 사실 그동안 정부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처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당장에 빨리 받고 근데 좋았었죠. 네.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부작용. 네. 온라인은 저가, 빠른 배송이 장점인 정도 비춰지지만 네. 제품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원가, 제조 원가보다도 훨씬 낮은 것들이 네. 무슨 뭐 할인으로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이 최고인 양 궁극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네. 완전 파괴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시장도 계속 발전된다면요. 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보고 시장이 네. 더 황폐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 네. 안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야 될 부분이 네. 있고요. 대형마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통시장 맞습니다. 네. 전통시장도 그 변화를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신용카드 문제라든지 편의성 문제는 지금까지 전통 방식만 네. 할 것이 아니라 근데 다만 그러면 대형마트라든지 네. 백화점 마트라든지 그런 데들은 물류센터에 질 때는요 엄청나게 지원도 받고 네. 관련된 근데 전통시장 상당히 특색이 있고요. 네. 그 동네만 특징도 있고 네. 아주 특화된 상품. 어떨 때는 전통시장 가서 우리가 줄 서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물류센터 하나 없고요. 창고 자기 가게 뒤에다 겨우 싸놓고 하고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지원을 조금만 해주고 전 독일 가서 깜짝 놀라는 게 예. 소상공인만의 예. 물류센터가 어마어마한 게 최고로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아니 우리는 독일은 왜 그런 거 안 배워요? 안 만들어집니까? 네. 그래서 네. 전통시장에 관점의 변화가 중요한 그럼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네. 그것이 그 전통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전통시장 지역 상권이 발전하고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크지 않습니까? 네. 산지하고 직접 연결된 신선한 전문성이 있는 네. 사람들이 소요량을 팔 수 있는 그다음에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들이 네.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류센터 지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쪽이 발생이 전혀 안 하고 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놓고 난 다음에 네. 마치 전통시장은 뭐가 부족해, 네. 뭐 싸놓고 장사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워. 아니 주차장 조그만 10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네. 막 우리 생생내고. 생생내고 아니 당연히 네. 민간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해결해 줬는데 네. 당연히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자명하게 네. 대형마트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예? 예. 대기업,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편익이 되는 그런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걸핏하면 전통시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네. 이 김건희 여사도 많이 가십니다. 그럼 전통시장 가서 이런 어려움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선거 때만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문제제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요. 네. 역대 대통령들, 역대 부인분들, 그다음에 역대 대선 후보들, 네. 정치인들 지금 전통시장 가서 네. 안 찾아가는 분들 내가 못 봤습니다. 아니, 선거 때마다 갑니다. 선거 때마다. 이거 다 갑니다. 네. 가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가서 네. 보시면은 가서 네. 먹을 것도 사서 드시고 싶고 또 말씀하시는 위로는 저는 그걸 부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현장 실직을 잘 모르시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아시는 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와줘, 예. 물건 좀 사줘. 예. 이걸로 해결될 거면은요. 네. 전통시장이 무슨 뭐 거기 영세민입니까? 구걸하는 데입니까? 네. 아니면은 나라에서 지원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네. 여기도 어차피 사업체고요. 네. 발전을 시켜야 되고 다만 작은 가게가 큰 가게로 발전하는 게 기본적인 자본주의 논리고요. 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지 말아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는 아주 놔두고. 왜곡시켜 놓고 네. 그냥 마치 무슨 수용소에 있는 분들 도와주러 가는 것처럼 그럼 무슨 시혜를 베푸는 온정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 정책 자체 네. 대상이 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행정 편의주의가 예. 계속 이렇게 나쁜 결과를 나오고 민간 자본들이야 자기네들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또 본인들이 홍보 수단을 많고요. 계속 중요한 자기네 위력적인 자료를 갖고요. 네. 그다음에 뭔가 로비력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치중된 다양성이 부족한 잘못된 취득된 정보에 의해서 정책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네.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저 위정자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그걸 말씀드리면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영분이든 또는 여야 인사들이 전통시장 하는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자체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깔끔하게 그건 잘했다. 근데 윤석열 칭찬하고. 대통령 부분은 네. 특정 시장만 더 많이 가는 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전국 팔도 시장을 골고루 좀 다니시면 얼마나 네. 좋습니까? 그건 제가 권고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가시더라도. 네. 그럼 두 번째 의원님 정말 말씀 잘했는데 가신 김에 만약에 상인들하고 뭐 이렇게 뭐 사는 것도 좋지만 잠깐이라도 네.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 반품이 잘 안 된다. 네. 신용카드 예. 아직도 안 된 데 있다. 예. 그다음에 뭐 마트는 지금 많이 사면 이렇게 배송을 예. 해주잖아요. 예, 예, 무료로 예. 배송. 예. 그다음에 온라인 주문. 예. 예를 들면 지금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 안 되는 정도시장은 많아요. 그래서 예. 소비자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예. 거예요. MZ 예, 예, 소비자들 같은 예, 경우는. 근데 예. 만약에 반품이나 신용카드 사용이나 배송이나 주차나 또는 온라인 주문 예. 전통시장도 이미 활성화된 데가 있으니까 다른 시장도 다 이렇게 예. 확대 지원하자. 정부랑 지자체랑 상인회랑 뭐 3대 3대 3으로 펀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를 시장 간 김에 건설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저도 전투시장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불편하신 거 오늘 건의 들어보니까 상인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돈이 들어갔고 아무래도 영세 소상공인들 그렇죠. 보니까 못하고 있었네요. 네. 우리가 정부랑 지자체랑 협심해서 돕겠습니다. 그럼 정통이 활성화되면 그분들은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마트는 중앙정부에만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전통시장 다 동네 지자체에 예. 세금을 내고 지방정부에. 동네 기부도 하신다니까요. 예. 일부 시장 상인애들은요. 청소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동네 일에 있으면 앞장서서 맞습니다. 자원봉사도 기부도 하고 어디가 뭐 약자가 있다 들어가면 반찬도 갖다 주고 막 그래요. 마트에서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대형마트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한 밤을 새서라도 왜 동네 상공인이나 지역 경제가 잘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는 너무나 많은 통계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가서 사진 찍고 오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히 중요한 얘기라서 네. 2014년도에 발표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어요. 대형마트가 SSM 의무료를 네.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10.4%가 는다. 고객의 45.5%가 골목상권을 이용한다. 박근혜 정부 때.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거치고 지금까지요. 이거를 한 번도 조사를 한 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뭐 전문가고 저도 뭐 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런 조사와 그러고 나면 일방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증권회사에서 의무휴업이 폐지되면은 롯데마트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네. 늘 것이다. 보수 언론이 그러니까 엄청 쓰고 있습니다. 늘 것이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이 편의점에 볼 것이다. 세상에 1인 가구만 유도합니까? 앞으로 1인 가구 생기라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제가 그래도 얘기한 겁니다. 저도 정답은 아니죠. 그 매출이 늘은 것만큼 소상공인 매출이 이 옛날 2014년 발표하면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그동안 이 정부의 이번에 이 발표를 제가 조금 시기상조고 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런 자료를 네. 제대로 조사하고 네. 제대로 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균형 있게 내놓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의원님 정말 답답하셔서 그동안 얼마나 속이 시끄러우셨을까 싶은 정도로 오늘 뜨겁게 토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현장을 좀 아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직접 같은데. 회전의 의원님이 예.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을 예. 오랫동안 하셨었어요. 예.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 알았는데 네.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면 근데 이번에 뭐 지역화폐에서 한 영혼됐다가 그게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사해보니까 지역화폐 효용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걸 누가 제안했고 누가 주도했냐는 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깨끗하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보다 더 멋있는 슬로건을 못 봤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게 박근혜, 김종인 두 분의 작품인데 저는 그걸 찬양한다니까요. 네.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비판을 받는 건 별개로. 그러니까 지역화폐도 누가 도입했느냐 누가 주도했냐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 그것도 기억도 못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해보니까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어. 네. 그럼 예산 배정하면 됩니다. 근데 네. 없앴다가 이제 여야의 뜻인 의원님들이 나서가지고 올해 작년에 네. 6천억 아니 3천억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재작년보다 또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화폐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만 원에 11,000원을 붙여두던 게 예를 들면 15,000원 이렇게 줄어들어 네. 버리는 예, 거거든요. 그래도 5,000원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1,500원이면 500원이나 1,000원, 10만 원이면 만 원을 붙여줍니다. 네. 5,000원이나 네. 할증으로. 그죠. 그게 지금 서민들 네. 입장에서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 특히 주부들이 네. 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10만 원 지역화폐 10만 원 사면 11만 원 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시장 보고 나서 엄마들끼리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만 당연하죠. 원이면 예. 그 수다의 시간을 뺏어갔다. 예, 예. 너무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나 네. 시청자들이나 어떤 정책들이 가장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네. 어떻게 된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180도 확 바뀌니까 그리고 예,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일어나는 그동안에 투자하고 홍보하고 열심히 했던 거는 갑자기 사라지고 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사라져버리고 다시 다른 거 비스무리한 걸 또 만들어서 또 얘기하고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부작용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정책에 관련된 뭐 물론 부작용이 있을 네.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그 부작용과 장점을 누가 얘기되면요 정작 느끼는 소비자 당사자들을 외면하고 정치권끼리 공방을 벌이느냐 네. 거기다가 물론 그럴 때 재정 건정성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 우선순위도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네. 자기네들이 네. 의석을 갖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 의석 더 많이 주세요 뭐 네.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네. 이번 총선이 네. 국민 주권 네. 국민들이 우선되는 정책을 쓰는 게 목소리가 강하게 나야 될 시기라고 저는 네. 예. 자, 이거 아, 갖고 참. 왔어요. 네. 이제 저 피켓 요정이 피켓 안 갖고 요정. 왔는데 피켓 요정. 소상공인 정책 발전이 네. 지역 경제 성장과 지역 네. 공동체를 네. 엄청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건 네.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네.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여기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소상공인은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러 왔는데 나 오늘 빨간 티 피켓을 입고 주시더라고요. 빨간 티 입고 올 거예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 안에도 저렇게 야선과 경기민 앞장서는 의원이 있다는 거 오늘 의원님이 충분히 네,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저는 네. 제가 이게 피켓이 이것밖에 없어서 네. 보여드린 거예요. 네.
실제 지역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주도되면 다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혜택이 옵니다. 네. 여러 번 세금이든 복지든 네. 기부금이든. 그 민주당에서 좀 새 걸로 바꿔주세요. 너무 오래 들고 다니시고. 저는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 사실 진행자로서 또 저희가 이제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입장 그리고 다양한 견해를 좀 들으면서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편의점을 열고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를 다루면 동접률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쟁에만 골몰하면 저는 테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민생 현안에 주목하고 관심 갖고 함께 행동하고 움직일 때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특히 한동훈 위원장식으로 얘기하면 동료 시민들이 예, 함께 해주실 때 세상에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뜨겁게 민생 현안 토론해 봤는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이렇게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좌우 합작 해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